세종은 훈민, 정음을 만들었을 뿐이다. 정음, 정음, 이 한글이 되는 논리가 필자는 당초에 이해되지 않는다. 그림은 챗GPT에서 그리고 캔버에서 수정하였다. 필자가 즐겨 사용하는 말이다. 생각은 말을 만들었고 사실은 닭과 달걀같이 선우는 모호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넘어 말을 소통하려 글을 만들었다. 글이 만들어지니 거꾸로 글이 말을 지배하고 다시 말은 생각을 지배한다. 따라서 글과 말은 사람이나 국가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지배한다. 따라서 역사와 더불어 언어가 망가지면 개인만이 아니라 나라도 망한다. 국권상실기 이래 우리 국어가 너무나 헝클어져 온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 글을 쓰게 되는 출발점이다. 이 글의 주제는 둘이다. 첫째는 소위 한글학자가 정음을 창제한 세종이 만든 음소 4개를 없애는 등 제자, 원리를 무분별하게 무너뜨렸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이다. 둘째는 한글 전용 정책 때문에 우리말의 가동력이 떨어졌다는 고발이다. 그 결과는 외국인과 대화 즉 발음 능력이 꺾여 해외를 향한 진취력을 떨어뜨렸고 뜻글로 구성된 단어의 이해 능력 저하로 독해력, 문해력이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나아가 발음조차 엉터리인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이 남발되면서 세대 직업군 계층 따라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태로 전개되었다. 결국 국민의 우민화와 사회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필자가 이 글을 여러 차례 나누어 쓸 것임을 밝히며 독자들의 넓은 해량을 부탁하는 바이 글은 그 엄혹하던 국권상실기의 우리말을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걸었던 분들의 인격과 국어사랑이라는 숭고한 정신을 폄하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분들에게 높은 존경심을 갖고 있음을 의심하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 한글을 미끼로 삼는 국뽕 유튜브와 훈민, 정음 파괴자 요즘 유튜브의 영향력이 공중파를 넘어섰다고 한다. 한글은 그 유튜브 시장에서 손님몰이의 대표적 미끼 주제 가운데 하나다. 문제는 앞선 언급과 같이 언어 생활이 속으로 썩어 들어가는 현실은 인지조차 못하면서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나듯 한글 자랑만 앞세운 국뽕 유튜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유튜브 제목을 들어보자. 위대한 한글의 세계와 한글이 세계를 놀래다 15분 만에 배우는 한글 미국 교수의 한글 비밀 탐구 한자 버리고 한글만 쓰는 일본 한글이 제2모국어 될까 무서워요. 옥스퍼드 대학 한글 반짝반짝 의태어 다양한 표현과 감정에 무릎 꿇었다. 마침표 이제는 멀미가 날 정도로 넘쳐난다. 단지 제목의 과장만이 아니다. 상당수 유튜버들의 저질스러운 언어 능력과 적절치 못한 어휘 선택이 우리말을 더욱 빠르게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필자에게 또 다른 위기의 식과 문제의 식을 안겨준다. 세종이 훈민, 정음을 창제했다는 망고의 진실 그리고 사라진 말 정음 세종이 훈민, 정음을 창제하였다는 사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아는 망고의 진실이다. 더욱이 언문청 정음청을 두고 그 보급에 힘썼다는 사실도 어렴풋이 기억할 것이다. 그런 정음이라는 어휘는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추었다. 세종은 훈민정음이라는 말과 더불어 직접 언문이라는 어휘도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세종을 비롯한 조선의 왕들이 사용했던 언문이 우리말을 비하하는 말이라 주장하면서 정음이나 언문이라는 말 대신에 소위 개화기 이후 많은 학자는 한글이라는 생뚱맞는 어휘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한글 전용이라는 구호로 오도되면서 수천 년 동안 사용해온 상형 문자인 개, 쉼표 별표 또는 서개, 석을 소위 한자을 사실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별표, 개, 글, 콜론 최초의 자전이라 할 수 있는 우한때 편찬된 설문해자에도 등장하고 약속이라는 기본 개념이 소개되어 있으며 훗날 서계로 바꾸었다는 해설이 곁들여 있다.
나아가 청대 강의자전에서는 발음에 대한 상세한 풀이가 덧붙여 있다. 계약이나 문서를 뜻할 때는 개 사람의 성씨를 말할 때는 설계단, 거란을 말할 때는 글로 발음하라고 하였다. 다만 저들의 발음 체계와 우리의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저들은 키에키아드로 발음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같은 문자라도 발음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지만 많은 언어학적 연구에 의하면 고대로 갈수록 우리 발음에 가까워진다고 한다. 즉 계획을 소위 한자, 원나라 이전에는 없던 어휘 자체가 동이족이었던 상나라에서 급속히 발전된 문자이므로 당연한 사실일 것이다. 훈민, 정음 창제의 핵심 목적을 통찰하지 못한 언어학자들 우선의 정음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는지, 그리고 언문이 훈민, 정음을 낮추어 부르는 명칭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깊은 통찰이 요구되는 무거운 주제이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요점만 다루겠다. 1. 훈민정음 반포문 첫 구절은 누구나 즐겨 인용한다. 국지어음이 요중국 키음야에서의 첫 구절에 이미 어화음 즉 말과 소리, 발음을 거론하였지 글자를 주제로 삼지 않았다. 물론 뒤에서 백성들이 글로써 자신의 뜻을 드러내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말을 읽고 쓸 수 있으면 뜻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였음도 누구나 알고 있다. 2. 또 훈민, 정음 창제를 반대하는 신하들과의 논쟁에서도 세종은 지방, 영역마다 발음이 다르다는 사실을 전제하며 그 다른 발음을 바로잡아 표준화하겠다는 의지를 매우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언어학자들이 비교 대상조차 없는 과학적 표음 문자의 창제라는 점에만 집중한 나머지 발음의 표기 방법과 지방 간의 발음 차이를 극복하겠다는 의도는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다시 강조하자면 의 표기 방법이 창제의 핵심 목적이었음에도 여기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3. 이러한 의도는 최만리 반대 상소에 대한 세종의 답변에도 분명히 드러난다. 너희들은 운서나 제대로 아느냐? 사성이나 칠음의 자모가 몇 개인지나 아느냐? 이걸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 세종은 계자, 글자 자체의 유용성과 위력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지방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저 대륙과 이 땅의 발음이 다르다는 사실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토로한 것이다. 4. 세종이 바른기호 창제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자신이 스스로 훈민, 정음 즉 바른 소리라고 명명하였다는 사실이다. 만약 후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문자의 창제만을 의식하였다면 정문이나 정자 아니면 신문이나 신자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종은 새 글자, 신자의 창제가 목적이 아니었고 정음, 바른 소리, 곧 소리의 표준화가 목적이었다. 필자가 언제 구매하여 소장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1975년 대제각 발행령인본을 방금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다.